법령 좀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회보험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 가장 상위법이다. 그래서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 아주 기본이 되는 법률인데요. 여기는요, 법조문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시행령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문제 다 시행령에서 나왔죠. 자, 기본적인 거 밟고 가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저 그래프 보이시죠? 우리가 사회보장, 사회가,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서유럽 국가들, 복지국가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 표를 잘 받으십시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사회보장에는요, 사회보험하고요,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복지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보험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이고요. 자, 공공부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부조.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부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부조한다 그러잖아요. 공공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자,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드리는 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죠.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제 병원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게요. 이게 바로 공공보조고요.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정말로 많겠죠.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거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그 중에 사회보험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예로부터 좀 예전에는 문제가 쉬웠어요. 되게 쉽게 나왔었는데,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구석에서 아주 지엽적이게 나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 강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다 그냥 외우라고 하면 되니까.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면,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세 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이거를 다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요 법조문을 가져왔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몇 개 안 돼요.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기본 이념이고, 3조가 정의입니다. 정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자, 위에 표를 보세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소득 서비스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자, 사회보장은 이렇게 토탈이죠. 자, 그 밑에 사회보험이란 뭐냐? 또 따로 또 정의가 있어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뭐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바로 공공부조다. 사회서비스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외워두지 않으시면 정의 문제 나왔을 때 못 맞춰요. 평생사회 안전망, 이거는 외워야 돼요. 기본욕구와 특수욕구. 기본욕구와 특수욕구가 나오면 평생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란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 7페이지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나와 있죠.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을 가진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주기를 경년으로 실시한다. 경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회보험법에서 여기 딱 하나 나와요. 경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주기에 기출이 많았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고 유지대로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보세요. 이런 뭐 좋은 말 대잔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 촉진해야 된다. 제8조 보실게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호주의.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죠. 외국인,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뭐냐? 자, 우리가 전 세계 국가랑 뭐 수교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협정을 맺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서 다치면 거기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해줘. 우리도 널 해줄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해외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막 응급실 실려갔는데 몇백만 내라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도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서 이 정도만 내세요라고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너희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치면 그렇게 해줄게. 상호주의. 국민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협정이 맺은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 가입을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혜택이에요.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혜택입니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험금이 높은 혜택들이라서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네, 건강보험 좋아요. 그래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11조 볼까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 1항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신청주의하거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의 권리,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신청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 전혀 무지. 전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2항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 신청일로 본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자, 내가 이제 산재를 당했어. 그럼 산재보험 신청하러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 가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갔어요. 무슨 공단 써있길래 산재 신청하면 된다던데. 그래서 왔어요, 이제. 완전히 국민연금에서, 아이고, 산재는 여기로 오시면 안 되는데, 저기 근로복지공단 가셔야 되는데, 내가 저쪽에다 전달해 줄게요. 이 법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이거를 받은 공단은 정당한 권한 있는 곳,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송입니다. 보내야 돼. 이송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보내야 되는데 신청일을 언제로 보냐? 이송된 날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특이한 거죠. 접수한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가 접수한 날이 아니라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자가 보낸 날, 근로복지공단 보낸 날을 신청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일이라는 게 소멸시효 이런 거랑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막 도과해버리면 거절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려면은 신청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는 이송된 날로 나와 있다. 그렇게까지 보호해 주진 않는다. 처음에 신청을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일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양도 안 되고요. 담보 제공 안 되고 압류 안 돼요. 그럼 다 똑같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양도. 내가 이제 그러죠. 산재를 신청을 아니 실업급여라고 할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어. 내가 실업받을 권리를 내가 얘한테 좀 빚이 한 200만 원 정도 돼. 야, 네가 나 대신 가서 받아와라. 양도 안 돼요. 담보 제공. 이걸 가지고 내가 실업급여 6개월치 받을 게 있는데 은행 가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류. 너 나한테 빚있지? 내가 이제, 사채업자인데. 그 실업급여 수급권 내가 압류할 거야. 너 그거 가서, 뭐, 코스트코 가서 장 보지 마. 압류. 너 나한테 빚부터 갚아. 이거 안 돼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특별하게 보호합니다. 양도 가능 이런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이제. 양도나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 15조.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 볼까요?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한 자는 그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구상권.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구상권. 청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구상이 들어옵니다. 구상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책임 있는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산지보험입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경비를 쓰고 있었어요. 야간 경비. 근데 취객이 막 들어와. 화장실 찾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화장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경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면서 취객이 그 경비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을 했어요. 코뼈가 부러졌어. 그거는 산재가 됩니다. 일하다가 그 취객한테 맞았어. 그 산재 처리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취객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야, 너의 불법 행위로 인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돈이 나갔잖아요. 그 돈 다 내놔. 이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책임을 물어서 청구하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상권. 자, 8페이지 넘어갈게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고요. 지역계획도 있고요. 평가도 있고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기본이론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랑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사회보장위원회랑 구성.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는 업무. 문제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고 하면 어렵게 낼 수 있는 파이트가 몇 개 있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볼까요? 후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좀 몇 개 좀 빼긴 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저 43조에서 나왔습니다. 제7장 보칙 42조, 43조에서 막 문제가 나왔는데 시행령 저 구성택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다들 당황하셨는데 이제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시행령까지 다 봐야 된다. 안 나온 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기출 분석도 하고 기출이 나온 분야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 없어졌다고 봐요. 다 나옵니다. 기출된데 안 나온다?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시험이. 그리고 과거 트렌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난이도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성향이 다르니까 이제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